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아웃점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집한다는 그런 개념은 이번 시간에 배울 인아웃점을 편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연결을 해서 편집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편집이기도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편집 방법이 바로 인아웃점 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인아웃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불러오는 방법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역시 씬 2번부터 씬 6번까지 선택을 해봅니다. 열기. 자, 버튼 클릭해서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시퀀스 우측 마우스 버튼 New Sequence from Clip 적용해서 시퀀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여기서 참고로 사용이 되는 클립 중에서 다른 바깥에 있는 클립과 대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씬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 씬을 다른 씬으로, 즉 파일로 바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편집을 쭉 해놓고 그 가운데 있는 특정 장면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바꾸고자 하는 클립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여기에 Replace Footag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를 사용을 하면 현재의 이 클립을 다른 클립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편집이 이루어진 그 클립도 역시 바뀌어진 클립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혹시나 이 부분 나중에 접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지금의 씬이죠. 네, 클립을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면을 찾아주고요. 필요 없는 장면은 인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편집을 하죠. 네,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해서 다시 메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점이죠. 자, 아웃점도 찾아서 아웃점을 잡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좀 낯선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삭제를 합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소스 모니터 패널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 자, 이제 가편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곳인데요. 자, 해당 클립을 드래그해서 여기 소스 모니터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모니터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좀 확대를 해줍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역시 재생이 되고요. 타임 마크를 통해서 장면을 직접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여기 이 장면이 이제 인점으로 사용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마크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크인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마크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해주고요. 자, 일반적으로 재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하튼 아웃점을 찾아줬다면 이번에는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점과 아웃점을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볼까요? 드래그 비디오 올리, 그 다음에 드래그 오디오 올리라고 있습니다. 자, 마크 인아웃으로 지정이 된 요 상태에서 지정된 요 장면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줄 때 물론 여기 있는 기능을 또 이용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드래그 비디오 올리를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갖다가 놓으면, 자, 원하는 트랙으로 갖다 놓으면, 자, 비디오 부분이죠. 비디오 부분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오디오 부분만 끌어다가 적용을 하면 이제 오디오 부분만 적용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아웃점 편집을 한 이 장면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좀 인아웃, 자, 인점이나 아웃점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을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이제 마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와 뭐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주는 자,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인서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는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에 적용을 할 때 이 아래쪽에 이 트랙에 다른 클립이 있을 때 자, 그 클립과는 상관없이 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 만큼 원래 있었던 클립은 잘려서 밀려나게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씬 3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인아웃점을 잡아놓은 요 장면을 자, 인서트를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길이만큼 이전에 씬은 즉 클립은 밀려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예, 자, 컨트롤 Z 됐고요. 자, 적용을 할 때도 해당 트랙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제 비디오 위쪽이죠. 자, 요 부분, 자, 요 트랙을 선택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를 적용을 해주면 해당 선택된 트랙에 이렇게 클립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컨트롤 Z, 자, 인서트.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도 해당 트랙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트랙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개념의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버라이드는 인서트처럼 클립이 적용이 됐을 때 적용이 된 길이만큼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보죠. 자, 현재 같은 트랙이죠. 클립이 있는 트랙을 지정을 해놓고 오버라이드를 적용하면 자,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슬아슬하네요. 자, 컨트롤 Z. 자, 조금 인아웃점의 아웃점을 좀 짧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마크 아웃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오버라이드 선택. 자, 그러면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만큼 원래의 씬, 즉 클립은 이렇게 잘려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덮어 씌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역시 트랙의 선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라이드. 자,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적용을 하니까 지금처럼 뭐 다른 트랙에 있는 비디오 클립은 훼손을 하지 않고요. 그 지정된 그 트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스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인아웃점을 잡고요. 타임라인 원하는 트랙에 적용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익스포트 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이는 장면이죠. 네, 이 장면을 스틸 이미지로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가령 자, 이렇게 보고요. 보다가 이 장면을 스틸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싶다. 뭐 스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틸 이미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질 이름, 그죠? 그 다음에 포맷, 이미지의 포맷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 패스죠.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장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고 OK를 해주면 파일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파일은 여기에
적용이 됐나요? 예, 적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다 비디오 파일이죠. 예, 비디오 파일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정된 경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러와서 여느 스틸 이미지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스피너 모양인가요? 예, 스피너 모양의 세팅이 있는데요. 세팅을 사용을 하면 비디오를 보면서 편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오디오 웨이브폼, 오디오를 보면서 보는 게 아니죠. 오디오를 들으면서 편집을 할 것인지 예,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 뭐 알파 채널만 본다든지 아니면 벡터 스코프 등등 이러한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작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색 보정할 때 사용을 해 주는데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컴포지팅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자, 갱 소스 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모니터 소스와 소스 모니터와 프로그램 모니터의 화면을 이제 일치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하튼 자, 컴포트 비디오로 다시 전환을 해 줍니다. 자, 계속해서 자, 지금 인아웃 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요 화면이죠. 예, 화면을 끌어다가 자, 직접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 모니터죠. 예,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이 뜨는데요. 현재는 자, 드롭 투 오버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적용을 해주면 마우스 커서에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인서트 오버라이드 방식으로 자, 적용이 됩니다. 확인. 자, 그쵸? 적용이 됐죠?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적용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인서트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플러스 모양의 이제 버튼 에디터가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해보면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각 모니터에 지금은 이제 소스 모니터죠. 소스 모니터에 이 버튼들을 이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버튼은 뭐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갖다가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버튼은 역시 끌어다가 현재 보이는 요 툴바에서 버튼 툴바에서 삭제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죠. 요 간격을 띄울 때 버튼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해당 소스 모니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방법은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도 편집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 모니터는 실제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 이 클립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소스 모니터와 비슷하고요. 자, 가령 적용된 요 클립 중에서 불필요한 장면이 있다면 뭐 인아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도 마크 인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마크 아웃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자, 우측에 자, 리프트죠. 자, 리프트를 사용을 하면 지정된 영역이죠. 영역에 해당이 되는 클립, 즉 장면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공간으로 남아 있고요.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해주면은 삭제가 된 공간을 뒤쪽에 남아 있는 클립이 이렇게 자동으로 메워 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임라인에 이러한
작업 클립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크 인아웃이 지정이 된 요 영역은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편집이면서도 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인아웃점 편집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